네, 안녕하세요. 강남 아이원스안과 백동원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력 교정 중에서 우리 이제 30대나 이제 40대 분들이 이제 수술을 고민하실 때 시력 교정하면 노안이 빨리 오는 게 아닌가요? 하는 질문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섹이나 스마일 라식 등 시력 교정술을 하면은 노안이 빨리 오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을 하는 것과 노안이 생기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시력 교정 수술 같은 경우는 눈의 모형을 두고 설명을 드리면 이 각막이라는 곳에 하는 수술이고요. 노안은 이 안쪽에 수정체에 생기는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멀리를 본다는 원거리 기준으로 볼 때 멀리서부터 이제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눈에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해서 이 망막이라는 신경층에 빛이 맺혀야 사물을 보게 됩니다. 빛이 직선으로 여러 개가 들어왔을 때 이 어떤 눈에서 굴절이 일어나야지 정확하게 이 신경이 망막에 빛이 맺히거든요. 근데 굴절이 일어나는 곳이 크게 두 곳인데 그곳이 바로 각막 그리고 수정체입니다. 두 곳에서 이제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 신경 망막에 빛이 맺혀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건데, 우리가 흔히 뭐 근시, 원시, 난시 이런 게 있다는 거는 빛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정확하게 맺히지 않고 이 주변으로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은 이 각막을 깎아서 굴절 값을 보정해가지고 들어오는 빛이 정확하게 이 망막이나 신경에 맺히게 도와주는 수술이 바로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 즉 각막을 깎아서 하는 수술입니다. 노안은 반면에 이 각막과 전혀 상관없이 이 수정체에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떨어져가지고 조절력, 빛을 맺혀주는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 보는 건 괜찮지만 가까이 볼 때 떨어진 조절력으로 인해서 근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연히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 곳과 노안이 생기는 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력 교정술 후에 노안이 더 빨리 온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노안이 더 빨리 오는 건 아닌데 빨리 온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시력 교정 수술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맨눈으로 가까운 거는 잘 보이지만 멀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멀리가 이제 잘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가까운 거 볼 때는 이제 수정체의 탄력성을 이용해서 조절력을 높여서 근거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대 전에는 수정체의 탄력성이 유지가 되고 노화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이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이도 잘 보입니다. 하지만 40대 이후가 되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먼 거리는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근거리, 가까운 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력이 나빴을 때는 가까운 건 정말 잘 보였고 수술을 하고 나서 멀리 가까이가 다 잘 보였는데 갑자기 40대 이후에 노화가 되면서 근거리, 가까운 게 안 보이니까 노안이 빨리 왔다고 확 느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또 혹시라도 내가 수술을 안 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여전히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게 잘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나만 노안이 빨리 왔나?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 거라서 사실 노안은 실제 빨리 온 건 아닌데 내가 먼 거리가 좋다 보니 근거리에 대한 이제 조절력 저하로 인해서 노안의 증상을 빨리 느낀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수술을 했다고 해서 노안이 빨리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릴 때 눈 좋은 사람이 노안이 빨리 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다 가까운 거 보는 거와 먼 거 보는 거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거리 보는 게 원래는 노력으로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시력 교정 수술 안 하신 분들은 원래 가까운 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를 보려고 수술하는 거니까요. 그분들은 안경을 쓰면 또 가까운 게 안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근시성 노안이라고 하거든요. 절대로 시력 교정을 했다고 해서 노안이 빨리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빨리 온다고 내가 오히려 느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후에 노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노안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어차피 이제 노안은 진행성이기 때문에 오는 건데 가장 쉬운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돋보기를 활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노안 수술을 받는 겁니다. 이제 돋보기 활용은 가장 쉽습니다. 내가 이제 가까운 걸 볼 때만 돋보기를 착용하면 되는 건데, 노안은 진행성이에요.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 나빠지고 진행을 합니다. 돋보기 도수도 계속 바뀌어야 되고 내가 또 필요할 때만 또 계속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불편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돋보기 도수가 너무 높아져서 어지럽거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노안 수술을 고민을 합니다. 노안 수술은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데, 노안 라식 같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노안 백내장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고, 노안 라식이나 노안 백내장에 대한 영상은 제가 또 저희 병원의 다른 유튜브에도 이렇게 자세히 올려놨기 때문에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스마일 라식이 라식 수술보다 노안 예방에 더 좋은 건가요? 시력 교정 수술 정말 방법이 많은데 사실 이 방법과 노안의 예방과는 사실 큰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도 노안은 오게 되어 있고 그 노안이 오는 속도는 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수술 방법에 의해서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의 상황입니다. 환자분의 어떤 나이, 그 다음에 뭐 노안의 정도, 아니면 조절력이 남아있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를 갖고 수술을 해야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노안이 오더라도 환자분이 그거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정도나 시기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생각한 원장님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력 교정 수술을 하면은 목표 도수,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서 근시태행도 생각하고 하면은 좀 과교정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고요. 30대나 40대 같은 경우는 정시나 약간 저교정을 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안이 시작되는 나이기 때문에 굴절값, 뭐 조절력,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판단을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조절력이 좀 떨어져 보인다는 게 판단이 되면은 처음부터 노안 라식 같은 수술로, 노안 수술로 넘어가서 시행을 해야 환자분들이 노안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시기나 정도가 많이 낮아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시력 교정 수술을 받는 거에 따라 뭐 노안이 생기는 속도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의 나이나 눈 상태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한 목표 설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시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노안 수술을 혹시 못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대신 노안을 고치는 방법, 그러니까 노안을 치료하는 수술 방법은 사실 다양합니다. 방법도 다양하고 결과도 다 달라질 수가 있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험 많은 원장님들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노안 백내장을 생각하고 있다, 노안 백내장을 할 시기가 됐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시력 교정을 안 한 사람들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선택하는 렌즈의 기준과 계산값과 시력 교정을 한 사람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선택하는 렌즈의 계산값과 기준값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 완전 경험의 차이예요. 아주 드물게 이게 좀 익숙하지 않거나 검사에 오차가 생기다 보면은 노안 백내장 수술 했는데도 시력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간혹 이제 저희 병원을 검색해서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재수술을 해드린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정말 이거는 좀 어려운 복잡한 계산 공식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력 교정 수술을 했는데 노안이 와서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경험이 많은 노안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시력 교정 수술 중에 렌즈 삽입술이 있잖아요. 렌즈 삽입 수술을 한 분은 백내장 수술할 때 이 렌즈를 어떻게 처리해서 수술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레이저를 하셨던 분들은 뭔가를 처치를 하고 해야 되는 수술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노안 백내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렌즈 삽입을 하신 분들은 이제 렌즈가 삽입된 그 렌즈, 시력 교정용 렌즈는 제거를 하고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노안 백내장 렌즈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렌즈 삽입을 받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크게 전방 렌즈와 후방 렌즈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전방 렌즈 같은 경우는 좀 후방 렌즈보다는 재질이 좀 더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거를 할 때는 좀 눈의 절개 범위가 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전방 렌즈 삽입을 하신 분들은 저 절개면이 크기 때문에 렌즈를 먼저 제거를 하고 피부가 회복이 된 다음에 노안 백내장 수술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절개가 크면은 어떤 각막의 굴절 값에 변화를 주고 난시나 근시나 원시의 도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이 돼서 변화가 없다는 판단이 됐을 때
정확한 노안맥내장 수술을 해야 정확한 오차 없는 도수의 계산이 가능하고 정확한 렌즈의 삽입이 가능합니다. 후방 렌즈 같은 경우는 전방 렌즈보다는 조금 더 약간 유연성도 있고 탄력성이 있어서 아주 작은 절개만, 우리가 백내장 수술하는 정도의 절개만으로도 렌즈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후방 렌즈 삽입을 하신 분들은 렌즈를 제거한 동시에 그 자리에서 바로 이어서 노안 백내장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방 렌즈 삽입하신 분들을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하고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해도 특별히 이상 없이 수술이 잘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나서 노안이 빨리 올까? 이거 걱정하는 사실 나이대는 이제 30대, 40대 수술을 받을 때거든요. 10대, 20대는 전혀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 30대, 40대 내가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싶을 때 내 정확한 나이, 그 다음에 정확한 도수값, 정확한 조절의 정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서 그 나이에 맞게 그 조절값에 맞게 수술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 40대 초반이 아직 노안이 안 온 것 같은데 실제 검사해보면 그 조절이 좀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일반 레이저 시력 교정 수술 하면은 노안에 대한 불평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조절값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만큼 계산을 해서 노안 나식이나 노안 수술 넘어가면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시력 교정만큼의 만족도를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40대든 30대든 원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셔서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면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되는지를 자세하게 상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